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차가운 가을 바람이 걸레의 붉은 단청을 스치며 귀곡성 같은 소리를 냅니다. 하늘은 근방이라도 핏방울을 쏟아낼 듯 붉고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어둠을 몰고 옵니다. 불과 며칠 전 30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종 임금의 빈전에는 아직도 서늘한 향년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복궁 사정전 앞들은 이미 죽은 자를 애도할 여유조차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 이성계가 세운 이 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오. 우리는 비록 수백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역사를 들른 이 순간만큼은 나와 함께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것이오. 지금 어느 하늘 아래 어떤 풍경 속에서 이 소리를 들고 계시는가? 우리 번님들, 지금 발대고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오. 내가 일일이 답글로 반갑게 맞이할 것이오. 여러분이 알려주신 그곳까지 내 목소리가 생생하게 닿을 수 있도록 더 크고 웅장하게 이 역사의 대서사시를 쏘아 올리겠소. 자, 준비되셨습니까? 500년 전 현장으로 함께 출발합시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리는 굵은 빗방울 소리가 정각 기와를 때리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저 멀리 경회루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가을의 서늘함을 넘어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죽음의 한기를 품고 있습니다. 텅 빈 궁궐 마당에는 평소라면 조정대신들이 붉고 푸른 관복을 입고 근엄하게 도열해 있어야 할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아비규환의 도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닥에 깔린 거친 박석 틈새마다 끈적한 암적색 핏물이 고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파열음이 방금 전까지 진동했던 앞들입니다. 그곳에는 찢어진 관복과 부러진 칼자루만이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들고 있는 시퍼런 환독 끝에서는 아직 닦아내지 못한 누군가의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그 핏방울은 박석 위로 기괴한 얼룩을 만들어내며 공포를 더합니다. 궐 안의 모든 궁녀와 내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들썩이며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비로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가 짓누르는 사정전 앞들입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사정전 가장 깊숙한 어좌 뒤편에서 스르륵 하고 얇은 발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가느다란 대나무를 엮어 만든 수렴입니다. 그 수렴 뒤로는 고작 12살, 아직 얼굴에 솜털이 가시지 않은 어린 명종 임금이 겁에 질린 눈망울로 커다란 용상에 웅크리듯 앉아 있습니다. 임금의 작은 두 손은 골룡포 자락을 꽉 쥔 채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임금의 등 뒤 차갑게 드리워진 얇은 대수렴 너머로 거대한 맹수 같은 그림자 하나가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명종의 친모이자 죽은 인종의 계모인 문정왕후입니다. 오늘 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끔찍한 사냥의 배후가 바로 그녀입니다. 수렴 너머로 번뜩이는 문정왕후의 두 눈동자는 맹금류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마당을 훑어내립니다. 붉게 칠해진 입술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마침내 천하를 발밑에 두었다는 서늘한 희열을 내뿜습니다. 수렴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에 천하 대소신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찰나의 연속입니다. 계단 아래 꿇어 앉은 신하들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어 그 수렴 쪽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핏빛으로 물든 대궐의 아침입니다. 이제 조선의 권력은 옥좌에 앉은 어린 왕이 아니라 저 어두운 발 뒤에 숨은 여인의 손끝에서 놀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가볍게 손을 들어 올리는 기척이 납니다. 옆에 서 있던 상궁이 잔뜩 쉰 목소리로 날카롭게 외칩니다. 전교를 내리십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넓은 앞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참혹하게 포승줄에 꽁꽁 묶여 끌려온 자들이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집니다. 바로 인종 임금의 외숙이자 한때 조정을 호령했던 대윤의 영수 유님 일파입니다. 무릎이 꿇려있는 유님의 백발은 이미 헝클어져 산발이 되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철철 흘러내려 그의 주름진 얼굴을 귀괴하게 덮고 있습니다.
그의 옆으로는 수십 명의 선비들과 대신들이 줄줄이 엮여 오랏줄에 묶인 채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냥의 선봉의 선자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수렴 속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윤임에게는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소윤의 우두머리 윤원형입니다. 윤원형은 번쩍이는 비단 관복을 차려입고 조소띤 얼굴로 핏물이 고인 마당을 성큼성큼 걷습니다. 철벅철벅하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죽음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윤원형의 손에는 아직 먹물이 마르지 않은 무시무시한 영모의 죄목이 적힌 살생부가 쥐어져 있습니다. 짙은 먹구름 아래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한 가운데 마침내 두 호랑이의 끔찍한 혈투가 입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원형이 윤임의 코앞까지 다가가 고개를 비스듬히 꺾으며 비아냥거립니다. 이보시오 대감. 아, 이제 대감이 아니시지. 대역죄인 윤임아, 니놈이 정녕 살기를 포기했구나. 윤임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쇳소리를 내며 목을 길게 빼고 짐승처럼 악을 씁니다. 니놈 윤원형, 니가 정녕 미친 것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따위 무악무도한 짓을 벌인단 말이냐? 선왕께서 승하하신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핏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억울한 충신들을 역적으로 몬단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 천하의 몹쓸놈아! 너의 그 시커먼 탐욕이 이 나라 조선을 절간으로 만들고 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윤원형이 콧반귀를 크게 뀌며 비릿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늘이 두려워? 대감 그 잘난 입에서 하늘을 들먹이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외다. 선왕의 외숙이라는 알량한 권력을 등에 업고 조정을 쥐락펴락하며 나를 그리고 우리 소윤 일파를 쥐잡듯 짓밟은 것이 누구더냐? 내 조카이신 주상 전하의 앞길을 막고 대비마마를 핍박하며 영모의 칼을 벼리던 그 시커먼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단 말이오. 니놈이 권력에 눈이 멀어 새 주상 전하와 대비마마를 해하려 한 영모의 증좌가 이리도 산처럼 쌓여 있거늘 어디서 충신 행세를 하며 요망한 새치혀를 놀리느냐? 윤임이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소리칩니다. 억울하다. 천지신명께 맹세코 나는 역심을 품은 적이 없다. 니놈이 가짜 밀지를 만들어 충신들을 올가매려는 더러운 수작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주상전하, 억울하옵니다. 신윤임 단 한 번도 역심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저 간악한 윤원형의 무리가 조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제발 이 늙은 신하의 피 맺힌 충언을 귀담아 들으시옵소서. 어린 명종 임금이 윤임의 핏발선 절규에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크게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임금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지만 등 뒤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는 어머니의 짓누르는 기세에 눌려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떠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입니다. 그 순간 수렴 너머에서 차갑고도 묵직한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여인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죄인 윤임은 듣거라. 문정왕후의 목소리입니다. 감정의 기복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서늘한 임성에 넓은 궐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네가 선왕의 외숙이라는 핑계로 어린 주상을 능멸하고 네 일당을 규합하여 궐 안팎으로 흉계를 꾸며 나와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제 와서 충신 행세를 하며 어린 주상을 미혹하려 드느냐? 내 너의 그 가증스러운 입을 갈기갈기 찢어 한양 저잣거리에 효수할 것이다. 윤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수렴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릅니다. 대비마마! 마마께서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마마께서 정녕 피에 굶주린 요귀가 되시려는 겁니까? 십수년을 숨죽여 살며 속으로 품어온 그 끔찍한 야육을 기어이 드러내시는 겁니까? 국모의 자리에 계시면서 외척들을 동원해 조정에 씨를 말리려 하시다니 역대 어느 왕조에 이런 끔찍한 변고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왕의 원혼이 마마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언하옵니다. 마마, 부디 권력의 눈먼 요귀의 길을 멈추시옵소서. 윤원형이 대경실색하여 칼자루를 꽉 쥐며 벼락같이 고함을 칩니다. 이 이놈! 감히 대비마마께 무슨 망발이냐? 여봐라! 당장 저 역적놈의 주둥이를 돌멩이로 짓지어라! 다시는 주상 전하와 대비마마의 존함을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혓바닥을 뿌리째 뽑아버려라!
윤원영이 참지 못하고 직접 다가가 유님의 뺨을 거칠게 걷어찹니다. 돈탁한 소리와 함께 유님의 고개가 꺾이고 부러진 이빨 몇 개가 검붉은 피와 함께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님은 쉴 새 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윤원형, 네 이놈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네 놈들의 권력이 천년만년 갈 줄 아느냐? 백성들의 피눈물이 모여 기어이 네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윤원영이 숨을 헐떡이며 악독하게 웃어제칩니다. 끌고 가라! 저 늙은 여우의 목을 쳐서 대궐 문루에 높이 매달아라! 수염 뒤에 문정왕후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모든 참상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뱃속 깊은 곳에서는 20년 가까이 억눌러왔던 울분과 한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대윤 일파의 거두가 눈앞에서 피를 쏟으며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오장육부가 다 시원해지는 듯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속으로 끝없이 되뇌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버텨온 세월이던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숨죽여 울며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삼켰던 나날들이 얼마이던가.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이 조선의 지존이며 내가 이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다. 그 누구도 다시는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나를 가로막는 자는 그가 핏줄이든 공신이든 모두 도륙을 내버리겠다. 그녀의 핏발선 야욕이 어린 명종의 등 뒤에서 검은 그림자처럼 꿈틀거립니다. 명종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떨리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지만 참혹한 단말마의 비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님의 절규는 사정전 앞 마당을 넘어 한양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며 조선 팔돈을 붉게 물들일 거대한 피바람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마침내 참았던 빛빛비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거센 빗줄기가 박석 위에 핏물을 씻어내려 하지만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더욱 짙은 저주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차가워도 서늘한 조소가 다시 한번 번져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의 그 미소가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집니다. 조선의 운명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킵니다. 인종임금의 혼전이 차려진 빈전 밖으로는 아직도 과거 작서의 변이 남긴 끔찍한 저주의 잔재처럼 흉흉하고도 음살한 기운이 궁궐 구석구석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먹구름이 태양을 완전히 집어삼켜 대궐 전각들의 그림자가 마치 굶주린 요귀처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전각 처막 끝에 매달린 풍경이 스산한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쨍그랑쨍그랑 소리를 내지만 그 맑은 쇳소리조차 지금의 궁궐에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고막을 파고듭니다. 불과 몇 년 전 동궁전 뜰에 불에 탄 쥐의 사체가 내걸려 온 궁궐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작서의 변의 끔찍한 피비린내가 아직도 기둥마다 스며 있는 듯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전각의 낡은 문창호지가 파르르 떨리며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이 손톱으로 문풍지를 긁어대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누구 하나 감히 발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숨소리를 죽인 채 눈동자만 굴리며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인종임금이 보위에 오른 지 불과 8달 만에 피를 토하며 갑작스럽게 승하하시고 핏덩이나 다름없는 어린 명종이 새 임금이 된 작금의 상황입니다. 권력의 거대한 진공 상태 속에서 권한의 공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입니다. 사정전으로 향하는 길고 어두운 회랑에는 2명의 거물, 아니 2마리의 굶주린 맹수가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해 털을 곤두세우고 마주서 있습니다. 한 명은 죽은 인종임금의 외숙이자 10수년간 조정을 호령하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대윤의 막강한 영수 유님입니다. 그의 낡았지만 위험 있는 푸른색 관복에는 늙은 호랑이의 기백이 서려 있으나 푹 패인 2 눈가에는 피로와 분노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를 마주보고선 또 다른 한 명은 새 임금 명종의 친모인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오랫동안 대윤의 그늘에 짓눌려 숨죽여 살아왔던 소윤의 수장 윤원형입니다. 윤원형이 입은 핏빛처럼 붉은 관복은 근방이라도 사람을 집어삼킬 듯 번들거리고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실하는 자의 비릿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매달려 있습니다.
회랑을 지나는 몇 안 되는 궁녀와 내관들은 이 두 거목이 내뿜는 소름 끼치는 살기에 짓눌려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파들파들 떨고만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서너 발짝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공간을 채우고 있는 차갑고도 날선 정막은 수천 길 낭떠러지보다 더 깊고 서늘합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윤원영이었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듯 조용하지만 뼛속을 긁어내는 듯한 조롱 섞인 음성을 내뱉습니다. 대감, 참으로 오랜만이지 않소이까. 선왕전하의 빈전에서 밤낮으로 고글하시느라 그 꼿꼿하시던 허리가 다 굽으신 듯하여 소생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옵니다. 유님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라도 쥐이며 소매자락을 꽉 움켜쥐며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을 튀깁니다. 내 이놈 윤원형, 감히 내 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그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냐? 선왕전하께서 승하하신 지 아직 7일장도 채 끝나지 않았거늘 내 놈의 눈에는 벌써부터 조정이 내 놈의 안방처럼 보이더냐? 윤원형이 코웃음을 치며 뒷짐을 지고는 유님의 코앞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허허, 대감, 말이 심하지지 않소이까? 어찌 이 가엾은 소생에게 더러운 주둥이라니요. 소생은 그저 대윤의 영수이신 위대하신 유님대감의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어 올린 충원이거늘 어찌 그리 노여움을 타시는 geb니까? 아니면 든든한 뒷배이셨던 선왕전하께서 호련히 세상을 떠나시니 이제 그 목숨줄이 간당간당하여 겁을 집어먹으신 geb니까? 유님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얼굴이 검붉게 달아오르며 목에 핏대를 곤두세웁니다. 이 천하의 백정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놈아! 네 놈과 네 누이인 대비가 무슨 요사스러운 짓거리를 벌여 선왕전하를 해코지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늘이 굽어보고 계신다. 선왕께서 드시던 탕약에 무슨 독을 탔는지 네 놈들의 그 시꺼먼 뱃속을 내가 기어이 파헤쳐 천하에 까발릴 것이다. 윤원형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실실거리던 미소가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살기가 번뜩입니다. 말 조심하시오 유님. 감히 국모이신 대비마마를 능멸하고 새로 보위에 오르신 주상전하를 모독하는 geb니까? 그 잘난 대윤의 권세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 과거 작서의 변을 핑계삼아 우리 소윤을 쥐잡듯 때려잡고 내 형님들을 귀양본에 피눈물을 쏟게 만든 것이 바로 니놈 유님이 아니더냐? 이제 와서 누구더러 요사스러운 짓거리라 지저대는 것이여. 유님이 지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짐승의 보요 같은 호통을 칩니다. 니놈들이 작서의 변을 일으켜 동궁전에 저주를 내리고 중전마마를 시해하려 한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거늘 그것이 억울하단 말이냐? 니놈들은 짐승만도 못한 폐일나들이다. 권력에 눈이 멀어 핏줄도 버리고 나라의 기둥도 뽑아버리려는 간악한 무리들.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니놈들이 이 조정을 피바다로 만드는 꼴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원형이 가래 끓는 소리로 낄낄거리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늙은 호랑이의 이빨이 다 빠진 줄도 모르고 허세만 남았구려. 대감. 대감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이 조선의 하늘은 주상전하와 대비마마의 것이여. 대감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겠다고 하닌과연 내일 아침에도 그 두 눈이 온전히 붙어있을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여. 유님이 그 말에 담긴 끔찍한 살기를 직감하고는 전신을 부르르 떨며 소리칩니다. 이 니놈이 정녕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짝정이구나. 조정의 충신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니놈 혼자 권력을 독식하려는 그 더러운 야욕을 기어이 드러내는 것이냐? 여보라! 당장 금부도사를 불러 이 역정놈을 포박하라! 하지만 회랑에는 유님의 처절한 외침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유님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엎드렸을 군사들과 궁궐의 나인들은 이미 윤원영의 무서운 기세에 짓눌려 숨을 죽인 채 돌부처처럼 굳어 있습니다. 윤원형이 그 모습을 보며 여유롭게 혀를 끌듯 찹니다. 대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geb니까? 지금 대감의 명을 따를 자는 이 궐 안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소이다. 지금 대감의 목에 걸린 서늘한 칼날을 보고 몸을 사리고 있거늘 혼자서 충신행세를 하며 허공에 고함을 치는 꼴이 참으로 우습고 또 가엾소이다. 이제 그만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 묘자리나 알아보시지요.
아, 고향으로 갈 목숨이나 붙어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소만. 유님은 컥컥하며 숨을 들이마시고는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분노와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섬뜩한 공포가 그의 전신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게 맞서고 있지만 유님의 속마음은 이미 시커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고 피가 날 때까지 치직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킵니다. 하늘이 참으로 무심하시다. 어찌하여 우리 대윤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시는가? 내가 조금만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저 윤원영 일파의 숨통을 진작에 끊어놓았어야 했거늘. 적서의 변이 일어났을 때 문정왕후의 치마폭에 숨은 저들을 뿌리째 뽑지 못한 내 알량한 자비심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 목을 조르고 있구나. 인종 전하께서 너무도 일찍, 너무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저 승냥이 떼들이 본색을 드러냈다. 대비마마의 서늘한 눈빛, 저 윤원영의 살기등등한 칼춤을 막아낼 방도가 진정 없단 말인가? 내 하나의 목숨이 날아가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저 간악한 무리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낼 것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하다. 내 조카이신 선왕 전하의 원한을 갚지도 못하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유님의 두 눈에서 핏물이 섞인 뜨거운 눈물이 핑 돌며 뺨을 타고 흘러내릴 뻔했지만 그는 안간 힘을 다해 눈물을 참아냅니다. 적장 앞에서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윤원영의 뱃속에서는 십수년간 억눌려왔던 콤플렉스와 원한이 통쾌한 복수심으로 뒤바뀌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님의 흔들리는 눈빛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수염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온몸이 짜릿해지는 희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저 오만 방자했던 늙은이의 꼴을. 평생을 선왕의 외숙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우리 소윤의 인사들을 한직으로 내쫓으며 권력을 탐했던 자여. 내가 네놈의 그 더러운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했던 그 치욕스러운 밤들을 네가 아느냐? 내 형님들이 유배지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네놈은 기생들을 끼고 술잔을 기울였지. 이제 내 누님이 수렴 뒤에 앉아 이 조선의 진짜 주인이 되셨다. 내가 겪은 수모의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마. 네놈의 살점을 발라내고 뼈를 으꿰어 한양 저잣거리 개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힘을 가진 자가 마땅히 휘둘러야 할 권력의 심판이다. 윤원영은 속으로 광기 어린 함성을 지르며 두 주먹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막히는 기싸움 속에서 회랑의 공기는 점차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이 파국을 막을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잦아들자 대신 멀리서 둔탁하고도 무거운 발걸음 소리들이 회랑 쪽으로 일제히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금부도사들과 10명의 나장들이 시퍼런 환도를 차고 붉은 오랏줄을 든 채 짐승 같은 눈빛으로 유님과 윤원영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와 군화발 소리가 궁궐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버리기며 다가옵니다. 유님은 그 발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오늘을 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허탈한 실소를 터뜨립니다. 기어이 칼을 뽑았구나. 윤원영은 다가오는 군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비틀어 잔인하게 웃습니다. 대감, 저승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대감의 식솔들과 따르던 무리들을 모조리 엮어서 보내드릴 테니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시지요. 자, 이제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리다. 무거운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하며 걸레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고 그 순간 유님의 절망어린 얼굴과 윤원영의 악마 같은 미소가 선명하게 교차하며 핏빛 을사사화의 서막이 완전히 열렸음을 알립니다.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는 사정전 편전의 공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를 찢어 놓을 듯 날카롭고 서늘합니다. 어린 명종 임금이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붉은 어좌 뒤로는 십장생 병풍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넘치는 그림조차 지금의 흉흉한 궁궐 분위기 속에서는 귀괴한 요괴들의 뒤틀린 춤사위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편전의 높은 천장을 받치고 있는 육중하고 붉은 기둥들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피를 머금은 듯 섬뜩한 암적색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린 매끄러운 돗자리 위로는 대소신료들이 입은 붉고 푸른 관복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엎드려 있지만 그들의 등줄기에서는 쉴 새 없이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독한 반향목의 향기조차 지금 편전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릿한 피냄새와 신하들의 지독한 땀냄새를 덮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임금의 용안을 우러러보아야 할 신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코를 박은 채 짐승처럼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뚫고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편전의 낡은 들보를 쩌렁쩌렁 울리며 무자비하게 터져 나옵니다. 윤원영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세우며 앞으로 한 걸음 튀어나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주상전하! 저 흉악무도한 대역죄인 유님을 당장 의금부로 끌어내어 능지처참하시옵소서. 저 간악한 자가 선왕전하의 척신이라는 알량한 지위를 악용하여 감히 새로이 보위에 오르신 전하의 옥체를 상하게 하려 흉계를 꾸며 싸웁니다. 밤낮으로 불안당들을 궐 안팎으로 불러 모아 사병을 기르고 틈만 나면 대궐의 담장을 넘어 전하와 대비마마의 침소에 칼을 들이대려 한 자이옵니다. 저승에 계신 선왕전하께서도 저 요사스러운 늙은이의 시꺼먼 속내를 아신다면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실 것이옵니다. 유님이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머리가 깨질 듯한 쇳소리로 맞받아칩니다. 내 이놈 윤원영! 감히 니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선왕전하의 존함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이냐? 하늘이 시퍼렇게 살아서 굽어보고 계시거늘 어찌 이리도 천인 공노할 거짓 선동으로 조정을 기만하고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려 드느냐? 주상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유님,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단 한 올의 역심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저 간특한 소윤의 무리들이 백주대낮에 가짜 밀지를 날조하여 힘없는 충신들을 올가매고 기어이 이 나라 조선의 권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는 더러운 수작이옵니다. 윤원영의 신복인 이기가 뱀처럼 매서운 눈초리를 번뜩이며 유님의 말을 날카롭게 자르고 들어옵니다. 닥치시오 유님대감! 어디서 감히 주상전하 앞에서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며 충신 행세를 하는 geb니까? 대감이 지난달 보름밤 은밀히 사저에 무사들을 모아놓고 거사를 도모했다는 고변이 이미 도청부에 산처럼 쌓여 있소이다. 대감의 신복들이 대장간에서 남몰래 칼과 창을 버리고 갑옷을 지어 나른 증좌가 이리도 명백하거늘 아직도 오리발을 내밀 짝중이시오. 유님이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이기를 향해 삿재질을 하며 사자후를 토해냅니다. 내 이놈 이기야! 권력에 눈이 멀어 간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놈의 낯짝을 보니 참으로 구역질이 나는구나. 무사들을 모아 칼을 벼러? 그것은 모두 선왕전하께서 승하하시기 전 궐의 안위를 염려하여 내게 은밀히 하교하신 방어책이었느니라. 니놈들 소윤일파가 호시탐탐 옥좌를 노리고 역모를 꾸밀까 두려워 선왕께서 친히 내리신 어명이었거늘 그것을 역모로 둔갑시키다니. 너희들이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냐. 윤원영이 가증스러운 헛기침을 크게 한번 내뱉고는 조소 섞인 목소리로 다시 편전의 공기를 가릅니다. 허허, 들으셨사옵니까 주상전하? 이제는 돌아가신 선왕전하까지 팔아먹으며 자신의 역모를 정당화하려 들고 있사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니 선왕전하의 어명이었다고 우기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저 간악한 늙은이의 속셈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대비마마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전하의 안위를 걱정하고 계시옵니다. 저 유님일파를 단 하루라도 살려둔다면 명일아침 전하의 침전 문지방을 넘는 것은 문안인사가 아니라 시퍼런 자객들의 칼날이 될 것이옵니다. 부디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저 극악무도한 대윤의 역정무리들에게 사약을 내리시어 종사의 안위를 굳건히 하시옵소서. 유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찢기 시작합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돗자리를 적시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합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비록 춘추는 어리시나 사리의 밝음은 역대 어느 성군 못지않으심을 이 늙은 신하는 굳게 믿고 있사옵니다. 저 간신배들의 달콤하고 도끼 어린 혀놀림에 결코 속아 넘어가시면 아니되옵니다. 소윤의 무리들은 전하를 허수아비 임금으로 만들고 수렴 뒤에 숨은 대비마마를 등에 업어 온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사옵니다. 저들을 지금 당장 쳐내지 않으신다면 훗날 조선의 산천초목이 피눈물을 흘리고 종묘사직이 무너져 내릴 것이옵니다. 신유님의 목을 치시려거든 치시옵소서. 허나 저 윤원영 무리의 시꺼먼 목구멍에 조선의 미래를 통째로 넘겨주는 짓만은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유님의 처절한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윤원영이 벼락같이 달려들어 유님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줍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기어이 실성했구나. 어디서 감히 국모이신 대비마마를 입에 올리며 불경한 망발을 쏟아내는 것이냐. 전하, 더 이상 들으실 필요도 없사옵니다. 금부도사를 불러 당장 저놈의 혀를 뽑아내고 사지를 찢어 한양거리 십자각에 매달아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옵소서. 두 사람의 맹렬한 피름퐁 대화가 불꽃을 튀기며 편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동안 유님의 속마음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윤원영의 멱살잡이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심리적 독백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아, 늦었구나. 참으로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작서의 변으로 중전마마를 해하려 했던 저 요사스러운 무리들을 그때 단칼에 베어버렸어야 했거늘. 내 피부치인 인종전하께서 그리도 일찍 승하하실 줄 그 누가 알겠는가. 전하께서 눈을 감으시던 그 참담한 밤 내 손을 꼭 쥐며 이 나라 조선을 그리고 어린 아우를 지켜달라 애원하시던 그 오금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거늘. 결국 나는 선왕 전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간악한 이리떼들에게 무참히 찢겨 죽을 운명이란 말인가. 나 하나의 목숨은 초계처럼 버릴 수 있으나 저 윤원영과 대비마마의 손에 놀아날 어린 명종 전하를 생각하니 피가 끓고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백성들은 저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려 굶어 죽고 조정은 뇌물과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질 것이 불보듯 뻔하거늘. 천지신명이시여, 진정 이 나라 조선을 버리시려는 겝니까? 내 평생을 바쳐 충심으로 일군 대윤의 선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사발을 들이켜야 한다니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원한이 뼈에 사무칩니다. 유님의 심장이 회한과 절망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동안 반대로 윤원영의 내면에서는 그토록 갈망했던 승리의 쾌감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충실인 양 분노한 척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승자의 오만한 웃음을 참지 못해 환희의 독백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발버둥 쳐보아라 유님. 니놈이 아무리 천장지구의 억울함을 호소한들 이 편전 안에는 니놈의 말을 들어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십수년이다. 십수년 동안 니놈들 대윤의 발밑에서 개처럼 엎드려 숨죽이며 씹어삼켰던 모멸감과 치욕의 세월이 무려 십수년이다. 내 친누님이 중전의 자리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놈들은 우리 소윤을 잡거 취급하며 조정의 변두리로 내쫓고 비웃었지. 오늘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칼을 갈며 피눈물을 삼켰는지 니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어린 주상은 이미 나와 누님의 손아귀에 든 가여운 꽃가두시일 뿐이다. 이제 이 조선의 진짜 권력은 나 윤원형과 수렴뒤의 문정황후에게 있다. 니놈의 그 오만한 목을 꺾어버리고 니 식솔들을 모조리 노비로 팔아넘겨 그 더러운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 누구든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오늘 니놈이 당하는 꼴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다. 피로 쟁취하고 뼈로 쌓아올린 절대적인 힘이다. 윤원형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광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유님을 향해 더욱 거칠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편전의 대소신료들은 소윤일파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저 숨죽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유님 혼자만이 피투성이가 된 채 홀로 거대한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 처절한 항제를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하,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 늙은 신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 간신들을 물리치시고 친정을 하시옵소서. 유님의 찢어질 듯한 외침이 마지막으로 편자를 크게 울리지만 윤원영의 잔인하고도 차가운 조소가 그 절규를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끌어내라! 저 미친 늙은이를 당장 의금부로 질질 끌고 가라! 말들의 전쟁은 이미 칼보다 예리하고 불보다 뜨겁게 편전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명의 소용돌이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의 심연으로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한양도성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시무렵의 깊은 밤입니다.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하늘에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고 음산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대윤의 영수 유님의 대골 같은 사저 안채에는 수명이 다해가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은 창호지 너머로 뒤틀린 요괴와도 같은 기괴한 그림자를 끊임없이 일렁이게 만들며 방 안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방 안에는 유님을 비롯하여 유관, 유인숙 등 대윤을 대표하는 핵심 대신들이 숨죽인 채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낮에 편전에서 겪었던 소윤일파의 살기어린 공격에 대한 분노와 다가올 핏빛 숙청에 대한 짙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떼지 못하는 가운데 낡은 화로 속에서 타들어가는 참수채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정적을 간신히 깨고 있습니다. 유님의 굵고 주름진 손마디는 청자 찻잔을 꽉 쥐고 있으나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찬물이 일렁이며 탁자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내립니다. 밖에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마당의 낙엽을 쓸고 지나가며 마치 어군한 원혼의 옷자락이 스치는 듯한 섬뜩하고도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모의 덫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을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렴 뒤에 숨은 문정황후와 살기를 번뜩이는 윤원형이 이토록 빠르고 무자비하게 군사들을 움직일 것이라고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날이 밝으면 어떻게 수많은 대소신료들을 귀합하여 주상전하를 독대하고 소윤의 흉계를 막아낼 것인지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사저 밖에서 갑자기 땅을 뒤흔드는 듯한 둔탁한 말발굽 소리와 수백 명의 군화발 소리가 거대한 폭풍우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철컥철컥하는 섬뜩한 갑옷 부딪히는 쇳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수십 개의 시뻘건 횃불들이 사저의 높은 담장을 에워싸며 어두운 밤하늘을 되나처럼 붉게 물들입니다. 우지끈 쾅 하는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유님 사저에 굳건했던 소술대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거칠게 뜯겨나갑니다. 부서진 굵은 대문나무 조각들이 마당으로 사정없이 튕겨날아가고 그 틈으로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모장한 금부도사들과 나장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시퍼런 환도는 횃불빛을 받아 번쩍이며 금방이라도 사람의 살점을 베어낼 듯한 끔찍한 살기를 뿜어냅니다. 마당을 지키고 있던 유님의 간호들이 무자비한 칼등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횃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안채까지 밀려듭니다. 방 안에서 모의를 하던 대윤의 대신들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유님은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파국이 왔음을 깨닫고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금부도사가 흙발로 대청마루에 쿵쿵 뛰어오르며 지옥의 사자 같은 끔찍한 목소리로 차가운 밤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내 이놈 유님아, 어명이다. 당장 마당으로 기어나와 무릎을 꿇고 지엄한 교지를 받으라. 금부도사의 서늘하고도 고압적인 호통이 안채를 뒤흔들자 유관이 참지 못하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노성을 터뜨립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들이냐. 명색이 선왕 전하의 국구이시자 조정의 원로이신 대감의 사저에 한밤중에 무도하게 칼을 들고 나니 받아니. 네 이놈들이 정녕 목이 10개가 더 붙어있을 줄 아느냐. 당장 칼을 거두고 물러서라. 금부도사는 콧방귀를 크게 뀌며 품속에서 붉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보란듯이 높이 치켜듭니다. 닥쳐라 이 싹어빠진 역적놈들아. 이것이 무엇인지 두 눈을 똑바로 보아라. 주상 전하의 하교를 대신하여 국모이신 국모께서 친히 옥장을 찍어내리신 지엄한 밀지이시다. 대윤의 영수 유님과 그 일당들이 역심을 품고 권례의 사병을 끌어들여 주상 전하를 시해하려 한 천인 공로할 그 대역죄를 물어 당장 압송하라는 어명이시다. 유님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대청마루로 나서서 금부도사를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합니다.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종이 조각을 들이대며 충신들을 겁박하는 것이냐. 대비마마의 옥새가 찍혔다 한들 주상 전하의 정식 교지도 없이 이리 무도하게 조정의 대신들을 포박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것은 필시 그 간악한 윤원형 무리가 권력에 눈이 멀어 옥새를 훔쳐 날조한 더러운 흉계가 틀림없다. 내가 당장 골로 들어가 주상 전하의 용안을 뵙고 이 모든 거짓을 천하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당장 그 시퍼런 칼을 거두고 길을 비키지 못할까? 금부도사가 비릿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환도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는 유님의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대감, 참으로 노망이 단단히 드셨구려. 이 밀지가 날조라고 우기신다면 그 말씀은 곧 대비마마께서 거짓을 꾸미셨다는 천인 공로할 불경죄를 스스로 인정하시는 꼴이요. 이미 윤원형 대감의 명을 받은 도총부의 군사들이 한양 도성의 사대문을 철통같이 걸어 잠갔소이다.
윤인의 잔당들은 지금 이 시각 모조리 보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끌려가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이요. 골문은 고사하고 당장 이 대문 밖으로 반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어찌 그리 어리석게도 모르시오. 유인숙이 칼을 빼든 나장들에게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절규하며 소리칩니다. 천지신명께서 이 썩어 빠진 조정을 시퍼렇게 굽어보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리도 무자비하게 충신들을 도륙하고도 무사히 천수를 누릴 줄 아느냐?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과 선비들의 피눈물이 모여 기어이 너희들의 그 더러운 가죽을 벗겨버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를 죽이려거든 쳐라. 허나 이 나라 조선의 꼿꼿한 선비정신마저 꺾지는 못할 것이다. 금부도사가 눈을 부릅뜨고 벼락같이 명을 내리며 칼을 빼어듭니다. 여봐라! 저 미쳐 날뛰는 역정놈들의 입을 틀어막고 당장 붉은 오랏줄로 짐승 엮듯 꽁꽁 묶어라.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관절을 진입 부러뜨려서라도 질질 끌고 가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뜰을 가득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나장들이 유님과 대신들에게 굶주린 짐승처럼 일제히 덤벼듭니다. 귀를 찢는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어지럽게 엉키고 양반의 고고한 채통 따위는 이미 진흙탕 바닥에 내동장이 쳐진 지 오래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안간힘을 다해 저항하던 유님은 나장의 거친 발길질에 채여 흙바닥에 처참하게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의 얇은 입술이 터져 검붉은 피가 하얀 수염을 적시고 두 팔은 등 뒤로 무자비하게 꺾여 굵고 거친 포승줄에 겹견이 포박당하고 맙니다. 이놈들 놔라!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가 두 발로 당당히 걸어갈 것이니 내 몸에 그 더러운 손을 대지 마라! 윤원형, 네 놈이 정녕 이 나라 조선을 지옥 불바다로 만들 짝정이구나! 유님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소리 사이로 안채 가장 깊숙한 곳에서 유님의 처솔들과 핏덩이 같은 어린 손자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아이고 대감마마! 할아버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할아버님. 나장들이 거칠게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힘없는 아녀자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마당으로 질질 끌어내는 지옥 같은 참상이 유님의 두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가족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는 순간 유님의 가슴속에서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심리적 독백이 피를 토하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끝났구나. 대윤의 500년 사직을 굳건히 지키려던 나의 모든 일생이 오늘 밤 이 차가운 흙바닥에서 개죽음으로 처참하게 끝나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결단을 내리고 칼을 빼앗들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을. 인종전하께서 눈을 감으시던 그 통곡의 밤에 어차피 피를 볼 것이라면 내가 먼저 군사를 일으켜 저 소윤의 독사 같은 싹을 완전히 쳐냈어야 했거늘. 나의 그 얄팍한 선비의 도리와 알량한 명분 타령이 결국 내 가문과 내 피 같은 동지들을 모조리 끔찍한 사지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말았구나. 저 어린 핏덩이 같은 내 손자들의 겁에 질려 우는 얼굴을 보아라. 저 아이들이 대체 무슨 큰 죄가 있다고 짐승처럼 묶여 끌려가 평생을 짐승만도 못한 노비로 관비로 모진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문정왕후, 참으로 무섭고도 도끼가 서린 여인이로다. 자신의 친아들을 왕좌에 굳건히 앉히기 위해 무려 10수년을 그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 칼을 갈며 우리를 철저히 안심시키더니 기어이 오늘 밤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김없이 드러내 내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리는구나. 이 영모의 덫은 너무도 치밀하고 완벽하게 짜여 있어 그 어떤 구구절절한 변명도 그 어떤 피 끓는 충심도 저들의 막힌 귀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주상 전하, 불쌍하고도 가여운 우리의 너무도 어린 새 임금. 독살스러운 어미의 치마폭에 겹겹이 쌓여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른 채 충신들이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저 하염없는 눈물로만 지켜보셔야 하겠지. 내가 억울하게 죽는 것은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남들이 평생 쳐다보지도 못할 권력의 정점에도 당당히 서보았다. 하지만 내 뒤를 이어 이 썩어가는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할 저 꼿꼿하고 맑은 선비들이 저 간악한 윤원영의 손에 개복장처럼 도륙당할 것을 생각하니 죽어서도 두 눈을 도저히 감지 못할 것 같다.
지하에 먼저 가 계신 인종 전하, 신유님이 이제 곧 전하의 곁으로 따라갑니다. 부디 차디찬 저승에서라도 이승에서 다 갚지 못한 이 억울하고도 표에 사무치는 원통한 원한을 전하께서 친히 갚아주시옵소서. 유님의 붉게 충혈된 두 눈에서 마침내 억지로 참았던 뜨거운 피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며 흙먼지로 엉망이 된 뺨을 타고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의 늙고 병든 육신은 무자비한 나장들의 발기질과 거친 소나기에 이리저리 밀려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 의금부의 차가운 철창을 향해 처참하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절을 붉게 밝히던 시뻘건 횃불들은 마치 대윤일파의 흔적조차 모조리 불태워버릴 지옥의 끔찍한 불길처럼 미친 듯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한 가문의 절망적인 마지막 뒷모습과 조선을 집어삼킬 거대한 피바람의 서막을 귀게 하고도 잔인하게 비추며 어둠 속으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칠흑 같은 한밤중의 의금부 마당은 그야말로 이승의 강림한 끔찍한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마당 네 모퉁이에 높이 직주는 수십 개의 거대한 횃불들이 시뻘건 불길을 토해내며 어둠을 탐욕스럽게 핥아먹고 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무섭게 타오르는 횃불 아래로는 붉은 피와 살점이 지지겨진 검붉은 진흙탕이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질펀하게 깔려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형틀 위에는 대윤의 영수 유님이 겉옷이 모두 벗겨진 채 굵은 동아줄로 겹겹이 묶여 처참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의 꼿꼿했던 백발은 이미 땀과 핏물에 엉겨붙어 기괴한 산발이 되었고 온몸은 채찍에 찢어지고 터져 상한 곳을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화로 속에서는 어른 팔뚝만한 끔찍한 쇠인두가 시뻘겋게 갈아오르며 살을 찢을 준비를 마친 채 흉흉한 빛을 뿜어냅니다. 그 화로 옆에는 상의를 벗어던진 건장한 나장들이 악귀 같은 표정으로 입에서 시퍼런 물을 뿜어내며 굵은 물풀의 나무 몽둥이를 어깨에 둘러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고문장의 상석에는 붉은 비단 관복을 입은 소윤의 영수 윤원형이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형틀에 매달린 유님을 잔인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도총부의 무관들과 소윤 일파의 대신들이 병풍처럼 들어서서 이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잔치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화로의 불티가 허공으로 어지럽게 흩어지며 마당을 가득 채운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섬뜩한 지옥도를 완상합니다. 우두둑 우두둑 하는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바여름이 의금부의 높은 담장을 넘어 텅 빈 한양 도성의 밤하늘로 메아리쳐 퍼져나갑니다. 두 명의 덩치 큰 나장이 굵은 주리대를 유님의 두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양쪽으로 맹렬하게 비틀어대고 있는 참상입니다. 살이 터져나가고 정강이 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유님은 두 놈을 부릅뜨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지지기며 비명을 삼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신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몰려오자 결국 그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짐승의 절규가 밤공기를 찢어발기며 터져나옵니다. 윤원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틀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도끼 품은 윤으로 유님의 핏두성이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호통을 칩니다. 이 독종 같은 늙은이 아직도 니놈의 죄를 자복하지 못하겠느냐? 니놈이 윤관 유인숙과 결탁하여 곤래의 사병을 숨겨두로 새로 등극하신 주상 전하를 시하려 한 그 끔찍한 역모를 당장 네 입으로 실토하라. 니놈이 끝까지 그 더러운 주둥이를 다물고 버틴다면 내 오늘 밤 니놈의 온몸의 뼈를 가루로 만들고 살점을 도려내어 한양의 들깨들에게 던져줄 것이다. 당장 바른 대로 고하고 옥새가 찍힌 자술서에 니놈의 그 붉은 지장을 찍어라, 이 악독한 역정놈아. 유님이 고개가 꺾인 채로 피 섞인 가래침을 윤원형의 발밑에 거칠게 뱉어내며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을 튀깁니다. 니놈 윤원형, 이 천하의 백정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놈아. 내가 하늘을 우러러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거늘 어찌 있지도 않은 역모를 지어내어 자복하란 말이냐. 니놈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 가짜 밀지를 만들고 충신들을 무참히 도륙하는 그 더러운 수작을 천지신명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로 지켜보고 계신다. 내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 죽어 흙먼지가 된다 한들 니놈들이 원하는 그 거짓 자백은 단 한 글자도 내어줄 수 없다. 나를 죽여라, 이 간악한 무리들아. 허나 내 원혼이 구천을 맴돌며 기어이 니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윤원형이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짐승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여보라, 저 미친 늙은이의 다리를 더욱 세게 비틀어라. 뼈마디가 완전히 으스러질 때까지 주리를 틀란 말이다. 아직도 고통이 부족하여 저 역적의 입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구나.
당장 시뻘겋게 달궈진 쇠인두를 가져와 저놈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찢어버려라. 나장들이 악에 바친 기합소리와 함께 주릿대를 더욱 거칠게 비틀자 유님의 입에서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한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이내 다른 나장이 화로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끔찍한 쇠인두를 뽑아들고 다가와 유님의 맨가슴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누릅니다. 칙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누런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의 살가죽이 까맣게 눌어붙는 역겨운 냄새가 의금부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유님은 전신이 활처럼 휘어지며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두 눈동자만큼은 윤원영을 향한 무서운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주상 전하, 억울하옵니다. 신유님 단 한 번도 전하를 배신한 적이 없사옵니다. 저 요사스러운 윤원영과 대비마마의 권력욕이 이 나라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고 있사옵니다. 선왕 전하, 이 못난 신하가 전하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이리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부디 지하에서 저 간신배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윤원영이 듣기 싫다는 듯 두 귀를 틀어막으며 악마처럼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쏟아냅니다. 대감, 참으로 가련하고 또 가련하오이다. 죽어가는 마당에 아직도 그 알량한 충신 노름이요? 대감이 아무리 주상전하를 목 놓아 부르고 지하에 선왕을 찾은들 이곳 의금부 밀실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소이다. 이미 주상전하께서는 대감의 영모 증좌를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어 눈물을 머금고 친히 처결을 허락하셨소이다. 대비마마께서는 대감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치를 떠시며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그 숨통을 끊어놓으라 엄명을 내리셨단 말이오. 대감의 식솔들은 이미 모조리 옥에 갇혀 내일 아침이면 관비로 팔려가거나 참수를 당할 것이니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지옥으로 떠나시지요. 그 순간 의금부의 무거운 철문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어둠을 뚫고 내관과 상궁 무리들이 붉은 상자를 받쳐들고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가장 앞장선 상궁의 손에는 얇은 비단보에 정성스럽게 쌓인 섬뜩한 사발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바로 문정왕후가 얇은 대수렴 뒤에서 오금을 가장해 무자비하게 내린 검은 빛의 맹독 사약입니다. 어린 명종의 교지를 대신하여 수렴 청정을 하는 대비의 지엄한 맹령이 죽음의 사자가 되어 마침내 유님의 코앞까지 당도한 것입니다. 상궁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의금부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지엄한 명을 외칩니다. 대역죄인 유님은 지엄하신 어명을 받들라. 주상전하와 대비마마의 존의를 위협하고 조정을 능멸한 죄 하늘이 용서치 못할 터이나 선왕의 척신이었음을 가상히 여겨 친히 사약을 내리시니 당장 꿇어앉아 이 오근을 받자오라. 유님을 묶고 있던 밧줄이 거칠게 풀려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유님의 몸뚱아리가 바닥의 진흙탕 위로 쿵 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그는 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으스러진 상태에서도 안간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핏발 선눈으로 사약사발을 노려봅니다. 그 짧은 찰나 유님의 머릿속에서는 지나온 자신의 일생과 이 비통한 권력투쟁의 참담한 말로가 거대한 심리적 독백이 되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기어이 올 것이 왔구나. 문정왕후, 그 지독하고도 무서운 여인이 끝내 내 목숨을 거두어 가는구나. 내가 인종전하를 등극시키기 위해 평생을 바쳐 싸워온 대윤의 찬란했던 권세가 오늘 이 시커먼 동약 한 사발로 허망하게 끝을 맺는단 말인가? 나를 향한 저들의 원한이 어찌나 깊고 질긴지 무려 10수년을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숨죽여 기다리다 마침내 독리를 나의 숨통에 정확히 박아넣었구나. 이 사약은 단순한 독이 아니라 권력에 미쳐버린 외척들의 탐욕이며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어린 임금의 피눈물이다. 내가 이 약을 삼키면 나의 육신은 죽어 썩어질 것이나 나의 억울한 원한은 결코 썩지 않고 이 조선의 하늘을 영원히 떠돌 것이다. 불쌍한 내 핏줄들, 내 아들들과 젖먹이 손자들까지 저 무자비한 윤원영의 손에 도륙당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 피가 철철 흐르는구나.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정의는 패배하고 간악한 무리들이 승리하는 끔찍한 세상을 방치하시나이까? 하지만 나는 결코 저들의 발밑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이다. 대윤의 영수로서, 조선의 꼿꼿한 선비로서 마지막까지 내 자존심만은 내어주지 않겠다. 내 비록 육신은 찢겨 지옥으로 떨어지나 내 영혼은 저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파멸하는 그날까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유님이 처절한 마음의 소리를 다잡으며 피로 얼룩진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사약사발을 움켜쥐입니다. 윤원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의 털이 쭈뼛 만큼 짜릿한 승리감과 지독한 쾌감에 사로잡혀 속으로 미친 듯이 웃고 있습니다. 머셔라, 어서 그 시커먼 독을 삼키고 니놈의 오장육부가 다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절명해라. 이제 이 조선의 권력은 완벽하게 나의 것이다. 나를 가로막던 가장 거대한 산이 오늘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 누이신 대비마마의 거룩한 치마폭 아래서 나는 10만 대군 부럽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 대윤의 찌꺼기들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니 조선 팔도에 내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백성들이 오줌을 지리게 만들리라. 이것이 승자의 달콤한 축배이며 권력의 붉은 열매다. 유님이 북쪽 대궐을 향해 힘겹게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린 뒤 하늘을 향해 원통한 얼굴을 들어 올리고는 맹독이 든 사발을 입가로 가져갑니다. 전하,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이 늙은 시인한 억울한 한을 품고 먼저 떠나옵니다. 유님이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독한 사약을 목구멍으로 남김없이 쏟아넣고는 빈 사발을 마당에 박서기로 매섭게 내동댕이 칩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사귀 그릇이 산산조각이 되며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와 동시에 맹독이 유님의 오장육부를 잔인하게 태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님의 입에서 시커먼 핏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진흙탕 위를 처절하게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전신의 근육이 기괴하게 뒤틀리고 두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히는 끔찍한 단말마의 고통 속에서도 그의 입술은 마지막 저주를 웅얼거리고 있습니다. 윤원영은 승냥이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발버둥치는 유님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것을 오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핏빛 사화의 잔혹한 클라이넥스가 무거운 침묵과 피비린내 속에서 그렇게 참혹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핏빛 숙청의 광풍이 한양 도성을 처참하게 휩쓸고 지나간 지 며칠이 흘렀으나 골밖의 공기는 여전히 죽음의 비린내를 머금고 있습니다. 을사년의 그 잔혹했던 가을은 조선의 역사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검붉은 피로 물들였고 수많은 충신들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십 대의 수레에 실려나간 억울한 시신들의 피가 박석위에서 채 마르기도 전에 소윤의 영수 윤원영의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저택에서는 밤을 잊은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성의 적막함과는 대조적으로 윤원영의 안채는 수십 개의 커다란 밀랍 촛불이 대나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며 탐욕스러운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은은하고도 달콤한 매화 향기는 밖에서 진동하는 썩은 피냄새를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아찔하게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최상급 비단으로 짜인 화려한 보료 위에는 조선의 진전원 최고 실세로 등극한 윤원영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비스듬히 누워 거만한 미소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명나라에서 들여온 값비싼 옥으로 만든 술상 위에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곁에는 절세의 미색을 자랑하는 기생 출신의 첩 정난정이 다소곳이 앉아 있습니다. 정난정의 몸을 감싸고 있는 최고급 자색 비단치마는 촛불의 일렁임에 따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빛깔을 반사하며 그녀의 관능적이고도 요사스러운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황금으로 세공된 술병을 우아하게 들어올려 윤원영의 옥잔에 향기로운 미주를 찰랑거리도록 가득 채워넣습니다. 술잔에 부딪히는 맑고 경쾌한 금소금은 방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처절한 곡소리와 완벽하게 대비되며 이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어줍니다. 윤원영은 옥잔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가에 흐른 술방울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하, 난정아, 보았느냐? 기어이 보았느냐?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던 대윤의 거두 유님의 목이 기어이 내 발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그 통쾌하고도 짜릿한 꼴을 말이다. 10수년이다.
무려 10수년을 그 늙은 여우의 발밑에서 숨을 죽이고 비참하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텨온 세월이었다. 이제 이 조선 팔도에 내 앞을 가로막을 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내 한마디면 나는 새도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조정의 대소신료들이 오줌을 지리며 엎드릴 것이다. 정난정이 붉은 입술을 매혹적으로 호선을 그리며 끌어올리고는 교태가 가득 섞인 간드러진 목소리로 화답합니다. 대감, 참으로 경아드리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승리가 아니옵니까? 이 모든 것이 대감의 그 태산같이 높고 굳건한 기계와 수렴 뒤에서 천하를 호령하시는 지엄하신 대비마마의 해안 떡뿐이 아니겠사옵니까? 소첩은 그저 대감께서 치르시는 그 위대하고도 험난한 대업에 아주 작은 지혜를 보태어 대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을 뿐이옵니다. 허나 대감, 여기서 만족하시고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베어내야 할 썩은 뿌리들이 골 안팎에 너무도 많이 남아있지 않사옵니까? 윤원영이 두 눈을 번뜩이며 정난정의 허리를 덥석 끌어안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묻습니다. 오호라, 내 지혜로운 난정아. 니년의 그 매서운 눈썰미는 과연 당해낼 재간이 없구나. 그래, 아직 무엇이 더 남았단 말이냐. 유님의 수족이었던 유관과 유인숙도 이미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되졌고 그 일가 친족들은 모조리 노비로 팔아넘겨 실을 말려버리지 않았느냐. 사헌부와 사간원의 꼿꼿한 척하던 선비놈들도 지금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숨만 살려달라며 개처럼 지저대고 있거늘 내 어찌 마음을 놓지 못한단 말이냐. 정난정이 윤원영의 품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독사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속삭입니다. 대감, 잡초는 뿌리째 뽑아 화로에 던져 태워버리지 않으면 이듬해 봄비가 내릴 때 반드시 더욱 질기고 독하게 다시 자라나는 법이옵니다. 윤대의 잔당들이 겉으로는 대감의 위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있으나 그들의 뱃속에는 아직도 대감을 향한 시퍼런 복수심이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아직 춘추가 어리시어 대비마마의 섭정에 기대고 계시나 훗날 장성하시어 친정을 하시게 되면 저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과거의 원한을 들먹이며 대감을 옥죄일 것이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파직당하여 귀양을 간 놈들까지 모조리 사약을 내려 후환을 영원히 끊어버리셔야 하옵니다. 또한 그들이 빼앗긴 막대한 전답과 숨겨둔 재물들을 모조리 국고가 아닌 대감의 사저로 거두어들여 훗날을 도모할 든든한 군자금으로 삼으셔야 하옵니다. 윤원영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정난정의 뺨에 거칠게 입을 맞춥니다. 과연 내 난정이다. 천하의 그 어떤 재상도 니년의 그 비상하고도 독한 지략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네 말이 100번 지당하라.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당장 의금부에 하명하여 유배를 간 윤대의 찌꺼기들에게 모조리 사약을 배달하도록 할 것이다. 그놈들의 피로 조선의 강산을 붉게 물들이고 그놈들의 재물로 이 한양도성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권력의 성벽을 쌓아 올릴 것이다. 난종아, 너는 이제 단순한 첩이 아니다. 내 기필코 너를 이 나라 조선 제1의 정경부인으로 만들어 네 앞에 모든 사대부 여인들이 무릎을 꿇게 해주마. 두 사람의 탐욕스럽고도 끔찍한 미로가 화려한 안채를 가득 채우는 동안 윤원영의 내면에선 승자의 광기와 허영심이 괴물처럼 부풀어 오르는 끔찍한 심리적 독백이 메아리칩니다. 그렇다. 내 말이 곧 법이고 내 뜻이 곧 하늘의 뜻이다. 어린 주상은 옥좌에 앉아있는 허수아비일 뿐이요 대비마마조차 내 권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병풍에 불과하다. 내 평생을 서자 취급당하며 멸시받고 가난에 허덕이던 그 끔찍한 과거는 이제 완벽하게 지워졌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토록 달콤하고 사람의 피를 끓게 만드는 줄 내 진작에 알았더라면 무고한 피를 더 일찍 더 많이 흘리게 만들었을 것을. 이젠 나는 왕이 부럽지 않은 조선의 진짜 지존이다.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온 백성이 나의 기침소리 하나에 벌벌 떨고 나의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납작 엎드려 길을 내어주는 영원한 철권 통치의 시대를 내가 직접 열어젖힐 것이다. 누구도 나의 이 완벽하고도 거대한 붉은 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이 권력은 오직 나 윤원영의 것이다.
정난정 역시 겉으로는 윤원영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고 있으나 그녀의 뱃속에서는 신분 상승을 향한 지독한 한과 야욕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소름 끼치는 독백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아라, 천출이라면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던 천하의 썩어빠진 양반 사대부 놈들아. 기생의 배에서 태어난 천한 년이 기어이 조선 제1의 실세인 윤원영의 혼을 쏙 빼놓고 기어이 치마폭으로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꼴을 똑똑히 보아라. 나는 정실부인이라는 알량한 허울 따위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 친히 대비마마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내명부와 외명부의 모든 여인들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릴 것이다. 나를 비웃던 본처를 쫓아내고 기어이 정일품 정경부인의 화려한 교지를 내 손에 쥐고야 말 것이다. 천한 피가 흐른다며 나를 멸시하던 자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내가 입는 이 비단치마보다 못한 넉마를 걸치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법. 나의 이 요사스러운 미색과 비상한 도끼로 이 조선의 하늘 꼭대기까지 기어올라 내 이름 석자를 역사에 영원히 각인시키고야 말겠다. 두 악인의 소름 끼치는 야욕이 화려한 금잔 위에서 탐욕스럽게 건배를 나누고 있을 무렵 윤원영의 굳게 닫힌 거대한 소실대문 밖 세상은 완전히 다른 지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을사년의 핏빛 사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혹독한 가을 추위와 백성들의 뼈를 깎는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외척 세력인 윤원영 일파가 조정을 완전히 장악하자 그들에게 줄을 대고 권력을 탐하는 부패한 탐관오리들이 조선 팔도의 벼슬자리를 모조리 꿰차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윤원영이 되바칠 막대한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가뜩이나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의 곳간을 사정없이 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견디지 못한 늙은 아비들은 관아의 곤장을 맞고 살이 터져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어린 자식들은 노비로 팔려가며 부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건만 초가집의 아궁이에는 불을 지필 땔감조차 없고 흙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나무 껍질을 씹어 삼키며 짐승처럼 연명하는 백성들의 참상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벗어난 조산의 산천초목은 탐관오리들의 무자비한 가렴주구에 찢기고 뜯겨나간 백성들의 붉은 핏눈물로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는 이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백성들의 억울한 원한은 밤하늘의 캄캄한 먹구름이 되어 하늘을 원망하며 부질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법천지의 비통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그 절망의 순간, 조선의 변방 가장 깊고 험준한 산세가 몰아치는 황해도 구월산 깊은 골짜기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거센 산바람이 불어와 짐승의 울음 같은 기괴한 소리를 내는 깊은 동굴 앞입니다. 어둠 속에서 산처럼 거대한 체구를 가진 한 사내가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소름 끼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세상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분노한 호랑이의 포호처럼 묵직하게 동굴 안을 울리고 그의 소뚜껑만한 거대한 두 손에는 백정들이나 쓸 법한 크고 시퍼런 낫이 들려 있습니다. 사내는 쓱쓱하는 섬뜩한 마찰음을 내며 차가운 숫돌 위에 낫의 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또 벼리고 있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를 때마다 사내의 투박하고도 억센 얼굴 위로 탐관오리들을 향한 맹렬한 살기와 백성들을 극률히 여기는 뜨거운 눈물이 교차하며 스쳐 지나갑니다. 썩어 문드러진 조정이 백성을 버리고 외척들이 핏빛 권력의 축배를 들며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는 그 참담한 시각.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핍박받는 조선 민중의 피 끓는 분노를 한 몸에 짊어진 채 저 깊은 산속에서 서늘하고도 끔찍한 복수의 낫을 갈고 있는 거대한 사내. 바야후로 도적 임꺽정. 탐관오니를 벌할 무자비하고도 장엄한 피의 응징이 머지않아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